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의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요추의 사측방 유압술, 올립이라고 하는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 협착증, 결국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심하면 다리에 힘까지 빠질 수 있는 병이죠. 협착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이 없거나 또는 다리에 힘까지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수술을 생각하게 되십니다.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줘서 신경 눌리는 것만 풀어주는 감압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사못까지 고정해야 되는 유합술. 두 가지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나사못을 박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섭니다. 유압술이 일반적으로 감압술에 비해서 보다 더 큰 수술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 한마디 내에서 협착증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또는 허리의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방전위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허리뼈가 움직임이 너무 많아지고 어긋나가지고 제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유압술이 꼭 필요한데, 유압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게 회복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수술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측방 유합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을 생각하시면 뒤쪽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측방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허리 옆구리 쪽으로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크가 있는 공간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뼈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허리뼈를 올바른 위치로 붙잡아주게 됩니다. 그 뒤에 뒤쪽에서 허리를 쭉 절개하는 게 아니라 나사못이 들어갈 구멍만 최소한으로 뚫어가지고 나사못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허리 유압술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다른 수술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측방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압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협착증 수술이에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풀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사측방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신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허리뼈를 제 위치로 붙잡아 놔서 고정을 한다면 신경이 알아서 풀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간접적 감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이제 신경을 직접 보다 보면 확률적으로 신경 손상의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위험도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매우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리의 정상적인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최소한화됩니다. 허리 디스크까지 접근해야지 이 유합술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뒤로 접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디스크보다 뒤에 있는 허리 정상 근육, 인대, 뼈 등을 손상을 입혀야 됩니다. 근데 사측방 유합술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이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좋은 수술인데 모든 분이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긴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배 쪽에 수술받은 과거력이라든지, 아니면 허리뼈하고 혈관 사이의 관계, 또는 허리뼈와 골반뼈 사이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수술 후 경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마디수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당일 또는 다음날 정도부터 보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회복 빠른 분들은 3, 4일쯤에 퇴원하시기도 합니다. 수술 부위 봉합사는 2주째쯤에 제거를 합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은 정말 금방 가능하세요. 하지만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부위 보호가 좀 중요해서 수술한 다음에 2, 3개월 정도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측방 유압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